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정원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도침 치료 방법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도침을 통해 치료하고 있는데요. 도침 치료를 해보면 정말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침 치료는 허리 협착증 증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 동안. 그렇게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허리 협착증은 여러 증상이 있어요. 1번은 허리만 아픈 사람, 2번은 엉치가 아프다거나 발이 저린 사람, 또 세 번째로는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각 도침을 놓는 방법이 달라요. 자, 먼저 허리만 아픈 허리 협착증. 허리만 아픈 허리 협착증은 협착된 허리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허리에 뼈 주변에 많은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과 인대가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허리를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통증을 일으켜. 그걸 무슨 통증이라 그래요? 유착성 통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허리 통증만 있는 허리 협착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 뼈 주변에 붙어 있는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면 해결돼요. 꽤 많이 좋아져요. 협착된 허리의 공간을 넓히지 않더라도 허리 주변의 유착만 풀어줘도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병명은 허리 협착증이지만 실제 허리 통증을 일으킨 것은 협착된 허리가 아니라 뼈 주변에 유착된 조직들이 일으킨다. 그래서 유착된 조직들을 해결하면 된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유착된 걸 뭘로 해결할 거예요? 침으로 간단히 들어가서 풀어버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뼈 주변에 조직을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기술이죠. 예. 그러니까 기술이죠. 이것이 위치한 정확한 위치는 골반뼈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 깊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 주변에 붙어있는 걸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 도침 치료 위험하냐? 위험하지도 않다. 이거는 아주 편하게 치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엉치 통증과 다리의 저림이에요. 엉치 통증과 다리의 저림은 왜 일어나냐? 제가 보니까 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추간공이라는 공간. 이건 뭐냐? 척추, 간 사이에 있는 구멍. 두 개의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 그래서 추간공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신경과 혈관이 빠져나옵니다. 근데 추간공이 넓어야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추간공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유착된 조직들이 생겨. 유착된 조직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 디스크가 이리 뒤로 빠져나가면 이 없어져 버린 디스크가, 그럼 뼈가 내려앉겠죠. 그럼 이 구멍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좁아지죠. 빠져나간 디스크에 의해서 눌린 뼈에 의해서 좁아지겠죠. 좁아져요. 그런데 이 좁아진 데다가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이 주변에 뭐가 막 끼어요. 그러면 신경과 혈관이 어때요? 원활하게 아래로 갈 수가 없거든요. 눌리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도침은 이 뼈 주변에 있는
유착된 조직들을 살짝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신경과 혈관이 제 기능을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만 잘 만들어주면 신경과 혈관은 눌려 있다가 어때요? 좁은 공간이 생기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찾아가거든요. 예. 신경과 혈관이 눌려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풀어줘도, 살짝 압력이 풀려도 그 공간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뼈를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좁아졌을 때 나사를 박아가지고 어때요? 뼈를 강제로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수술이에요, 수술. 그런데 의외로 신경과 혈관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늘리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착된 곳을 살짝 풀어주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침으로 살짝 들어가서 풀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걸 추간공 도침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추간공 도침 치료를 하면 제가 해보니까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에 큰 도움이 되더라. 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신경과 혈관이 있는데. 그게 기술이죠. 그게 기술. 그게 기술이죠. 이 신경과 혈관은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구멍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하고 뼈 사이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정확하게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발바닥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힘이 빠질 때. 이럴 때는 발바닥을 지배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이걸 정경골근이라 그래. 이 정경골근에 힘이 있어야 발가락에 힘이 있거든요. 또는 뒤쪽에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잘 풀려 있어야지 발바닥에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경골근, 비복근, 가자미근, 이 정강이나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또는 발 안쪽에 보면 족근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족근관. 족근관은 뭐냐면 이 발에서 신경과 인대들이 아래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 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데 신경과 혈관이 밑으로 가고 있죠. 위에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고 어떠면서 이게 두꺼워져. 점점 두꺼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거랑 너무 두꺼워져서 꽉 누르면 어때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죠.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족근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발에. 그래서 족근관, 이곳에 대한 도침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발가락 밑에 보면 발가락 밑에 여러 인대들이 있는데 이 인대들이 발가락으로 가는 인대하고 신경을 잡아버려요.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가락 주변에 대한 어때요? 굳어져 있는 포착들, 조직에 의해서 굳어져 있는 곳들을 도침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아플 때, 다리가 저릴 때,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감각 이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도침 치료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치료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라면 도침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도침 치료는 정확히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침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도 않다. 간편하다. 정말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허리협착증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팁. 허리협착증에는 발끝치기가 정말 좋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고 고관절이 움직이면서 척추 정렬이 달라져요. 그래서 허리협착증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하세요.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모세혈관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모세혈관을 개선하기 위한 모관 운동이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발과 다리를 들어 올려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1, 2분 흔들어주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흔들어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 발을 위로 들어서 흔들어주면 모세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모관 운동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허리협착증을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신발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허리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신발이 작은 걸 신는 분들은 더 걷기가 힘들어요. 한 환자분께서 따님이 신발을 선물해 주셨어요. 모르고 치수가 작은 걸 선물해 줬어요. 치수가 작은 신발을 신고 걸었더니 더 못 걷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인데 운동화를 신다가 맨발 신발로 바꿨어요. 볼이 더 넓은, 걷는 거리가 바꾸자마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발이 내 다리를 조이냐 아니면 감싸고 있냐
넓어서 발가락의 자유로운 운동까지 보장하냐, 이거에 따라서 발로의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허리 협착증의 증상 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발을 신는 동안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싸매져 있어요. 발가락이 걸을 때 발가락 움직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져요. 자, 걸을 때 발바닥이 펴졌다 수축했다 펴졌다 수축했다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져요. 왜? 발편하라고 다 밑에 받쳐져 있어요. 우리는 걸을 때 이러고 걷는 거예요. 이러고 걷는 사람하고 이렇게 걷는 사람하고 혈액순환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발로 혈액순환을 위해서 신발을 바꿔야 돼요. 신발을. 예. 맨발 신발을 추천해요. 맨발 신발. 볼이 넓고 밑창은 평평해. 그래서 발바닥이 이완 수축을 할 수 있어요. 이완 수축. 자, 우리는 발바닥을 통해서 서 있는 거예요. 발바닥이 뭐를 지탱해요? 허리를 지탱해요. 발바닥에 힘이 있고 발가락에 힘이 있으면 허리를 더 잘 지탱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 지탱하게 돼요. 근데 발가락이 항상 이렇게 싸매져 있으면서 발가락과 발바닥 힘이 점점 떨어져 가면 허리를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허리가 굽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발가락에 힘이 좋은 분들은 허리 협착증 호전 정도가 빠릅니다. 발가락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걸을 때 꽝꽝 싸매져 있는 신발을 신지 말아라. 편하다 그래서 안쪽이 받쳐진 신발을 신을 게 아니다. 맨발 신발을 신어라.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침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와 또 허리 협착증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을 잘못 찾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도침 치료가 허리 협착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수히 많이 해봤습니다. 도침 치료는 앞으로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허리 협착증 현명하게 극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